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선생의 김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종류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저작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경우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러한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코끼리가 코로 붓을 잡고 그린 그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초등학생이 연필을 이용해서 개미를 보며 코끼리를 그린 그림이에요. 두 가지 그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전화번호부 책입니다. 과거에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만 해도 공중전화라는 게 있었고요. 그 공중전화에는 이러한 책들이 한 권씩 매달려 있었어요. 그렇다면 가나다라 순으로만 나열이 된 이 전화번호부 책,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핸드폰 사진.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가 찍는 사진, 다들 경험 있으시죠? 핸드폰이 보급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를 하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단순한 사진들, 내가 밥을 먹으면서 그냥 찍은 사진, 혹은 길을 가다가 찍은 사진, 이러한 사진들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작물이고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이고 어린아이가 그린 못 그린 그림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 아니면 둘 다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전화번호부 책, 이런 것들은 저작물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복사해서 판매해도 된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쉽게 찍은 사진, 이건 저작물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오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은 저작권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예요. 인간, 표현, 창작물,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요. 인간이 만들지 않았거나 혹은 표현하지 않은 결과물들 또는 창작성이 없는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인간이 만든 것이어야 한다. 저작물은 반드시 인간이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사진, 왼쪽의 사진은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초등학생이 그린 코끼리의 그림이에요. 왼쪽의 코끼리는 동물이 그렸기 때문에, 즉 인간이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오른쪽은 아무리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도, 즉 잘 그리지 못했어도 사람이 그렸다면 이는 저작물로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한 사진 작가가 카메라를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 원숭이가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원숭이가 가지고 간 카메라를 되찾았는데 그 안에는 원숭이가 셔터를 잘못 눌러서 찍힌 좋은 풍경 사진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 사진들, 즉 원숭이가 찍은 사진들, 코끼리가 그린 그림과 마찬가지로 동물이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은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저작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작품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하나는 하이드 지킬 앤 나라는 드라마고요. 다른 하나는 킬미 힐미라는 드라마예요.
개인적으로 킬미 힐미가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저 드라마가 할 때 라섹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강의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라섹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드라마는 다중인격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또 하나, 지킬 앤 하이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아시죠? 그 뮤지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중인격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작품 모두 다 서로 다른 작품으로서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다중인격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서로 다르게 표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디어만으로는 우리가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임에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FPS 방식, 즉 1인칭 슈팅 게임들이죠. 이렇게 뭔가 1인칭 관점에서 게임을 운영하는 이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인칭이라는 게임 방식 안에서 그림에 보이는 두 가지 게임처럼 다양한 캐릭터들,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저작물을 인정을 하는 거지, 단순히 어떻게 게임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자체만으로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해요. 또 다른 게임 중에 3매치 퍼즐이라는 게임이 있죠. 세 가지 같은 그림을 맞추면 도형이 사라지는 그러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 방식도 세 가지의 그림을 하나로 동일하게 맞췄을 때 조각들이 사라진다는 것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한 게임 방식 자체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한 아이디어로 많은 게임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게임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들이 중국에서 대거 모방해서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에 있는 캐릭터라든지 안에 있는 뭔가 어떠한 그림들이 많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그 나름대로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가능하고 침해로서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아이디어만으로는 우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합리하다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례예요.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드라마랑 게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들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앞에서 제가 이와 비슷한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물어봤는데요.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하고, 즉 사진이죠, 동일한 장소를 작가들이 표현한 사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지금 이 두 사진은 단순히 사실을 찍었지만 그 사실에 굉장히 다양한 창작성들, 지금 색채감만 봐도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어둡게 수묵화처럼 표현을 했고, 오른쪽은 다양한 하늘의 색상들을 표현을 해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재구성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사진의 경우는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대한항공에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어두운 바탕의 사진이 먼저 창작이 된 사진 결과물이에요. 이후에 대한항공에서 오른쪽과 같은 사진을 찍어서 광고에 내보냈는데요. 그 당시에 왼쪽에 있는 어두운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진에서는 피사체는 단순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자연 환경 자체는 모두의 것이지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 자연 환경에 가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표현 방법에 따라서 저작물로 보는 거지
저러한 자연 환경 자체, 자연에 있는 그러한 모양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저작권을 줄 수가 없다. 오른쪽 사진은 어둡지 않고 전혀 다른 색상으로 창작성을 가미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작품은 다른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드라마와도 동일하고 게임과도 동일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단순히 다중인격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또 게임 방식도 3매치라든지 1인칭 슈팅 게임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물이 되듯이 사진에서도 단순히 피사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진은 모두 다 저작물로 인정을 받고, 왼쪽의 사진이 먼저 촬영이 되어서 출품이 되었어도 오른쪽과 같은 사진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 많이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잘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인간이 만들어야 하고 아이디어가 아니고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저작물이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전화번호부예요. 단순히 사실만 순서대로 나열한 책이죠. 기존에 있던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으로만 단순하게 나열한 책이에요. 이러한 전화번호부는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그냥 누구나 쉽게 저 위치에 가서 그냥 찍으면 저 사진 그대로 나와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작가들의 사진하고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즉석에서 쉽게 찍는 사진들, 단순히 물건을 DP해 놓고 찍은 사진들, 이러한 사진들은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남이 찍은 사진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가져다 써도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남이 찍은 사진을 창작성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다 썼을 때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라고 고소를 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겠지만 도덕적으로 있는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남이 노력한 결과물을 내가 함부로 무임승차하는 그러한 결과인 거죠. 따라서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겠죠.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사진을 찍은 블로그 주인이라든지 사진 작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작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